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 6번째 시간이에요. 칠판 보시면서 한번 모양 구분하면서 뜻 구분해 볼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 봐요. 첫 번째는 무거울 중과 움직일 동과 아이동자를 혼동하는데, 자, 무거울 중자 한자를 잘 보시면 어떤 모양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등에다가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거운 등짐을 지었다라고 해서 그 모양을 본뜬 한자여서 사람 등에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서 그림처럼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움직일 동은 그럼 이런 무거운 것을 힘을 들여서 한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무거운 거에 힘을 가했더니 그 무거운 짐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돼서 움직일 동, 운동할 때 쓰는 동자가 되겠어요. 앞에 있는 한자 무거운 것에 힘을 더했더니 움직이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아이 동자를 보시면 위에 설립에 아래 마을리가 되는데 원설은 설립자는 설립이 아니라 설립 밑에다가 이렇게 열십을 쓴 자서 매울신이라는 죄인한테 문신을 새겨주는 글씨예요. 고생한다는 뜻이 되고 여기에서 죄인을 상징하는 한자인데 이 죄인을 마을에서 노예나 어린아이 취급을 하였더라 해서 아이동으로 쓰는데 이 매울신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앞에 있는 한자는 이게 위에는 설립이고 아래는 마을리로 봐서 마을에서 열심히 서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상징하는 한자다 해서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방법도 말씀해 드려요. 첫 번째 해석이 맞는 해석인데 마을에서 뛰는 아이들도 괜찮고 이런 죄인들을 아이 취급했다, 어떤 발언권도 없는 투표권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 해서 아이동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모양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 두 번째 어때요? 많이 혼동했던 한자들이지요.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늙을 노자를 보시면 위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한자는 제가 부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늙다라는 한자의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한자는 사람인자가 변형해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 사람인의 변형자로 해서 늙다 또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팡이라는 표현은 이게 지팡이를 상징하고요. 아래 있는 한자는 사람인으로 보셔서 사람이 늙었다, 변했다. 정말 예뻤던 사람이 점점점 나이가 들면 할머니가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변한 늙은이를 표현하는 한자고 그런 늙은 부모를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살펴줘야 된다 해서 아래다가 자녀를 상징하는 아들자 자녀자자를 넣어서 꼭 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딸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우리가 효도요라고 하죠. 효도요자는 아래 자녀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이걸 이제 왠지 아들자가 위에 있는 늙을로를 업고 있는 것처럼 해서 그림들이 자녀가 부모를 업고 있는 모습을 많이 그려놓죠. 그림으로 자녀가 늙은 부모를 모시는 것은 효도요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늙은 사람에다가 흰백자를 집어넣는데 여러분 흰백자에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할 백. 그래서 고백하다. 어떤 사람이 썼다 해서 무슨 백 이렇게 쓰는 것처럼 말할 백자가 돼서 여기에서는 말하다로 해석을 하시는데 늙은 나이든 노인이 말을 하실 때 아랫사람한테 존댓말을 쓰지 않고 반말로 해요. 그래서 이놈, 저놈 하신다고 해서 놈자라고 부르고 사람자라고 부르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말할 때 놈이라 하더라 해서 놈자, 사람자 이제 문장 해석할 때는
자, 물건을 지칭하는 할자도 쓰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늙은 할아버지가 이놈 저놈 하시네 놈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할 곳, 상고할 곳라고 하는 한자는 아래 거 오자처럼 생겼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쉽게 얘기할 때 5번 생각해 라고 해서 외우라고 하는데요. 좀 편하긴 해요. 5번 생각해, 신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신중할 때 생각하는 한자인데 원율에는 이 늙을 노자보다 약간 더 변형을 시켜서 이만큼 더 했는데 여기에 더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늙었다는 상징을 해서 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표현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는 노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우스갯소리로 5번 생각해 라고 했는데 그것도 편하지만 원뜻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깊어진다는 거. 자, 저도 아직 50대가 되지 않아서 생각의 깊이를 아직 모르지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의 깊이와 여유가 생기는 걸 좀 느끼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이가 들었을 때 어때요?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이 늙을로가 들어가는 한자는 아랫부분에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도 보세요. 어때요? 많이 혼동됐던 한자들이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를 보셔야 되는데 이 한자가 한자예요. 관청시라는 한자인데 절사라고도 불러요. 관청시, 절사라는 규칙시라는 뜻도 있고요. 먼저 보시면 제가 부스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디촌자는 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손목에서 이렇게 맥박을 짚는 모습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관청은 법이라는 거고 위에 있는 한자는 땅을 상징해서 법을 관장하는 관청이고 그런 법을 잘 지키는 곳이 절이라고 해서 절사라고도 부르는데 관청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 관청에서 앞에 나리를 집어넣었어요. 나리는 시간을 상징하는 태양이에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 백성들의 시간을 관리해 주는 곳이라고 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관청, 그래서 때시라고 합니다. 요즘은 흔하게 시계를 다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시계가 아주 귀중했기 때문에 그런 시, 때, 계절, 씨앗 뿌리는 것까지도 관청이 다 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해주는 관청에서 때시를 썼고요. 앞에 말씀한 자는 글을 상징하는 부수예요. 그래서 글씨 중에서 관청시, 규칙시, 자, 규칙을 잘 지키면서 써야 되는 글은 시예요. 운율을 맞춘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 중에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곳, 그렇게 지켜서 쓰는 것, 그게 글씨, 시인 할 때 시자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모실 시자인데요. 앞에 사람인에다가 뒤에 관청이나 절사를 써서 절에서 모시는 건 부처님이겠고 관청에서 모시는 사람들은 백성들이겠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먼저 모셔야 된다 해서 모실시인데 임금 옆에 모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시나 시녀라고 표현할 때 쓰는 시자가 되겠고 옆에 높은 사람 밑에서 시중들다 할 때도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그 다음 기다릴 때 보시면 이 앞에 있는 한자 부수에서 말씀드렸죠. 단일 행자의 반절자지만 걸어 다닌다는 뜻이 돼요. 자, 내가 걸어갑니다. 어디를 걸어가요? 관청을 걸어가는데 관청에 다 도착해서도 내 순서가 될 때까지 용무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관청에서 나의 순서를 기다리다 해서 기다릴 때 대기실 할 때 쓰는 대자가 되겠죠. 기다릴 때 학수고대 하다 할 때도 대자 기다릴 때 관청에서 내 때를 기다리는 걸어가는 모습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상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한자들을 잘 보시고 똑같이 들어갔는데 발음이 이 관청시 때문에 시 가다가 이쪽 부분은 대 발음으로 약간 바뀌니까 조심하시는데 이렇게 관청시가 들어간 자는 정말 많아요. 제가 한번 모양이 비슷한 한자에서 다루긴 했지만 의미 같은 한자로 쭉 변하는 한자들에서 한번 더 다뤄 드릴게요. 자, 네 번째 갑니다. 글서자, 낫주자, 그림하자, 그릇자도 보세요. 똑같이 들어가는 한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비슷한 듯 다른 듯 하는 모습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글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아래에 있는 한자가 중요해요. 이 아래에 있는 한자는 말할 왈, 가로 왈자예요. 말할 왈자예요. 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위에 제가 부스에서 말한 것처럼 손모양에 이렇게 손이죠. 이거 아시죠? 오른손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어요. 붓이에요. 붓을 들고 있는 붓율이라는 부스고요. 자, 붓을 들고 글을 써요. 글을 써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글을 쓰고 말을 한다 해서 글서, 서당, 독서 할 때 쓰는 모든 글에 상관하는 한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한자는 어떤 자를 상징해요? 손에다가 뭔가 붓을 들고 있고 아래는 날일이 아니라 말할 왈자예요. 그래서 쓰고 말하고 하는 것 글서. 근데 두 번째는 얘랑 아주 비슷해서 한일만 붙은 것 같지만 얘는 아니에요. 얘는 무슨 자가 되냐면 얘가 진짜 날일이에요. 태양. 이렇게 작게 쓴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떴다는 얘기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그렇습니다. 낮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해가 떴고 이건 지평선 땅을 상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땅에 태양이 뜨고 붓을 들고 이런 조명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낮이라고 해서 낮주자고요. 낮주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네, 밤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반, 주간반 할 때 쓰는 주자가 되겠어요. 뭐 백주대낮에 이럴 때 쓸 때 쓰는 한자가 됩니다. 그림 한자를 보시면 밭전으로 구분을 하시는데 이 밭전은 지금은 말하는 밭이에요. 자, 영인의 밭, 철순의 밭, 뭐 민준인의 밭, 서연인의 밭 이렇게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의 주인이 있다면 그 밭의 주인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건데 붓을 들고 밭 구역을 그려놔서 이렇게 그려놓는다는 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 화자가 되니까 정확히 말하면 밭 경계상 그으면서 구역을 나눴던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밭 구역을 구분하다 해서 그림 화자입니다. 마지막 글 획자는 그러면 이 그림 화자를 옆에를 빼고 이렇게만도 쓸 수 있는데 이 그림 화자 옆에다가 칼도를 다시 집어넣어서 이건 글 획자인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제 지도를 증거를 남겨놨는데도 정말 더 뭔가를 좀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서 정확하게 칼로 그어서 더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칼도를 더 추가를 시켜서 더 그어놨다. 내가 구분을 해놨다 해서 글 획자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획기적이다 할 때, 기획적이다 할 때 쓰는 획자예요. 어떤 전에 거와 지금 거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싶을 때 쓰는 한자여서 이건 글 획자가 돼요. 뭔가를 확실하게 구분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한다는 말로 칼도를 더 썼다고 합니다. 모양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표현하는 부스들이 약간 다르니까 그걸로 구분한다면 정말 쉽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자는 그림이에요. 그림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한자 만드는 규칙 제가 말씀 동영상에 올렸잖아요. 한자를 만드는 규칙은 6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음과 뜻을 결합하는 형성자예요. 거기에서 뜻을 담당하는 한자는 다 부스가 담당하기 때문에 모양이 아무리 비슷해도 추가되는 아이들만 앞에다 붙이고 음을 그대로 갖다 쓰신다면 어떤 한자든 간에 쉽게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쓰기보다는 읽기가 주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자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한자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들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재밌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읽게 되고 쓰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5번 보면 마을촌자에도 똑같이 마을촌과 제목제자에 똑같이 나무목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시면 나무가 우거진 숲에 마디촌자에는 촌수촌, 친척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족사회. 옛날엔 교통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시집을 갈 수가 없고 장가를 갈 수가 없어서 건넌마을 정도까지만 시집과 장가를 보내요. 그러다 보면 크게 마을을 같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촌수, 친인척들이 마을에 살아서 마을촌이라고 하고요. 얘는 재료제자예요. 그런데 나무로 그다음 뒤에 있는 한자는 제주제라고 해서 발음 역할을 하는데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지요. 요즘 뭐 플라스틱이나 쇠가 많이 나오는 세상이긴 하지만 옛날 이 자가 썼던 시대에는 나무로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러면 나무로 가구도 만들고
도마도 만들고 칼 손잡이도 만들고 곡괭이 손잡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밥상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그래서 나무를 여러 가지로 재주 있게 썼다고 해서 재료로 썼다 해서 재료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왔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6번째 보시면 조개패에서 잘 보시는데 이렇게 조개패라는 한자는 어떤 자를 상징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돈을 상징해요. 돈이고요. 가운데 있는 한자들은 뭐가 돼요? 그물망이 돼요. 자, 그물망이라는 표현은 뭔가 물건을 담아올 수 있는 그릇, 보자기가 되겠고요. 위에 있는 한자는 선비사가 아니라 날출자입니다. 제가 이 한자를 보시면 이렇게 날출인데 날출자가 선비사에서 이쪽이 없어지게 되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선비사가 아니라 날출이에요. 물건을 내와서 파는 사람에서 앞에는 팔매, 물건을 바구니 그물에다 담아왔기 때문에 살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다 할 때 쓰는 한자로 매매라고 합니다. 자, 조개패 돈이다. 그물망 가져오는 바구니다. 위에 날출자의 변형이다. 근데 너무 어려우면 위에 있는 한자를 물건을 뭘 이고 와서 파는 사람이구나 해서 팔매. 아무것도 없고 돈만 가져갔구나 그러면 살매. 이렇게 하셔서 쉽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7번 한자 보시면 어때요? 많이 혼동된 한자죠. 첫 번째는 벼슬관이고 얘는 집궁자인데, 자, 벼슬관 볼까요? 다 집이에요. 집이긴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벼슬아치들이 근무하는 집인데, 그러면 이거는 개인 집인지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집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이게 표시래요. 이게 깃발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공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집들에 여기는 나라에서 일하는 관과입니다. 관아입니다. 라고 깃발을 걸어놨대요. 그래서 그 깃발 모양. 깃발이 걸려있는 집은 관리들이 일하는 곳이다 해서 벼슬관이라고 표현을 했고, 얘는 집궁은 임금이 사는 집인데 임금이 사는 집은 상당히 집이 넓고 지붕이 높잖아요. 근데 요즘같이 드론을 띄워서 궁궐을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집과 지붕이 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임금의 거동에 따라서 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집이 이렇게 지붕이 연결되어 있는 걸 똑 따다가 써서 지붕이 많은 곳, 지붕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큰 곳, 거기는 어디냐? 그래서 궁궐이다 해서 집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붕 모양이라고 해서 집궁자를 구분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수업을 할 건데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은 모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반복해서 보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한자들 한번 해볼게요. 5번째 시간이에요. 자, 칠판 한번 보면서 천천히 수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한자 보면 이렇게 비슷해서 혼동할 때가 있는데, 첫 번째 한자는 한 가지 동, 같을 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있는 한자는 골동, 줄여서 골동 또는 통할통 할 때 통자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향할 향자예요. 제일 혼동하는 한자는 같을 동과 향할 양을 상당히 혼동하고 있고 그렇게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분하는 방법은 만든 이유를 좀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쓴 것을 멀경이라고 하는데 성곽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성곽문이 하나예요. 문 모양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문으로, 같은 문으로 다닌다 해서 같은 동, 한 가지 동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성곽문에서 사는 사람들이
같은 물을 먹어요. 지금 말한처럼 뭐 집처럼 물이 나오지 않고 우물물을 먹기 때문에 그 우물물이 오염되면 다 같이 콜레라가 걸린다든지 약을 타면 다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우물물을 같이 먹는 사람들 단위를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동이라고 해서 뭐뭐뭐동 주소 쓸 때 쓰는 동자고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물을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다 그 물을 우물가에 앉아서 소식들을 다 통하게 되더라 해서 통할 통자 통찰력 할 때 통으로라고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향할 향자는 이렇게 쓴 거가 이게 바로 진면자예요. 진면자. 그래서 지붕이에요. 그러면 집에 우리가 햇볕이 들어와야 되고 또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그렸대요. 집에 창문을 해서 태양을 향해 있다 해서 창문이 밖을 향해 있다. 향할 향 이렇게 만든 한자입니다. 얘는 문이 아니라 창문. 얘는 성광문. 같이 먹는 우물물 해서 갓들동, 고울동, 향할 향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정말 비슷하게 많이 보셨죠? 첫 번째는 방패간이고요. 두 번째는 일천천이고 세 번째는 어조사 우자예요. 방패간, 일천천, 어조사 우자인데 방패간자는 방패 모양이어서 우리가 고어를 보면 근데 방패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뭐 여기에 이렇게 딱 문이 있다든지 이런 방패 모양을 그리는데 방패가 이렇게 막대기로 쭉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방패 모양을 그리는데 위에가 짧고 아래가 길어요. 그 구분을 하셔서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아래를 이렇게 굽어버리면 그러면 어조사 우자인데 이건 숨을 쉬는 모양 숨이 나가는 걸 그림으로 해서 어조사라는 말은 말과 말을 도와주는 조사예요. 그래서 말 두 개를 고리처럼 연결하는 것처럼 외워도 돼요. 말 두 개를 연결하는 어조사더라 해서 어조사우고요. 여기다가 진면을 쓰게 되면 우리 지부자가 되죠. 그래서 우 발음을 하니까 유심히 잘 봐야 되고요. 일천천자는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이렇게 사람인자가 숨어 있어요. 사람인자가 숨어 있고 여기다 표시 하나를 하면서 사람이 많다. 사람이 정말 많네 이렇게 하셔서 해도 되고 또는 이것만 빼면 열십자잖아요. 그래서 10개보다 많은 단위에서 1000단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사람이 많다는 걸 표시하는 기호화한 한자 원리예요. 그래서 방패간 일천천, 어조사우 구분 꼭 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많이 혼동하는 한자들인데요. 첫 번째는 피곤할곤 또는 고날곤, 두 번째는 원인인, 이날인, 세 번째는 가둘 숫자예요.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만 달라지기 때문에 자 한자에서 큰 네모는 테두리 에워싸다예요. 규칙이고요. 이런 부스에 대한 건 제가 부스 영상을 계속 다 올려놨으니까 획순별로 꼭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처럼 한자의 알파벳 역할을 하는 거예요. 뜻 담당하는 부스 꼭 공부하세요. 자 테두리예요. 나무를 상자 테두리 안에 다 가뒀어요. 나무도 살아있는 식물인데 답답해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피곤할 곤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날인자는 원인인자, 의지할인자인데 여기에 큰 네모를 이불로 해석해요. 그리고 대자를 대자로 누워있는 팔다리를 피고 있는 사람으로 상징을 해서 이불에 누워있는 사람, 원인을 풀고 있다. 이불에 의지하고 있다. 이불에 딱 붙어 있다 해서 의지할 인, 원인을 풀다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대요. 그래서 이불에 누워있는, 대자로 누워있는 사람, 의지할 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 보면 정말 눕고 싶어요.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침대에 정말 퇴근해서 대자로 와 뻗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크게 누워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한자고요. 얘는 안 해도 알겠죠? 잘 보세요. 네모에 사람인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썼어요? 그렇죠. 사람을 가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진 사람들을 죄수라고 하고 감옥에서 달아나면 탈옥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하고 그래서 가둘 숫자는 사람을 가두는 거. 이불 모양. 나무를 가둔 거에서 피곤할 꽃, 의지할인,
받을수 이렇게 구분하시면 빨리 구분되시죠? 네 번째 보시면 새죠. 까마귀요. 섬도 이렇게 하는데요. 새 모양과 까마귀 모양과 섬도를 쓴 이유는 좀 간단해요. 이건 새를 그린 한자에서 새 위에 있는 머리 쪽, 그 다음에 새 눈 쪽, 새 날개를 쭉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고, 까마귀 오자는 새 눈이 멀리서 보면 이게 눈인데 눈이 까매 보이고 날개도 까마니까 안 써요. 그래서 우리 까마귀 오자 들어가는 것처럼 까마귀 날개처럼 까만 닭 오골개 이렇게 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까마귀 오자 이렇게 쓰고요. 섬도는 앞에다가 새 조에다가 점 빼고 매산을 써서 새가 날아가다가 쉬는 데가 어디겠느냐, 아 섬이야 라고 해서 쓰는데, 이 섬도는 가운데 이 매산을 앞으로 빼고 뒤에다가 이렇게 써도 섬도자가 되겠어요. 제가 이 새조의 그림을 좀 그리면 어렸을 때 아빠한테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못 그려도 이해하세요. 새 어때요? 새 같아요? 여기다 눈 그렸어요. 이제 불이 있죠? 이거요. 그 다음 여기 눈, 이거 날개, 꼬리 어때요? 좀 새같이 보이나요? 자, 새예요. 새다 이 눈 안 쓰면 까마귀, 새가 날아가다 쉬는 사는 섬도에서 이 세 가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이거 많이 혼동하죠. 청자인가? 정자인가? 이렇게 음을 혼동할 때 있는데요. 먼저 얘만 쓰면 풀을 청자죠. 자, 풀을 청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뭘 그릴까냐? 자, 화분이에요. 화분에 이렇게 화초를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얘가 잘 자라고 있어요. 무슨 색? 그렇죠. 푸른색. 자, 푸른색. 이 푸르다라는 표현에서 푸르단데 앞에 날일은 태양이니까 푸른 하늘에 태양이 떴다. 와, 날씨를 맑다 해서 맑을 청자예요. 여기서 좀 슬픈 말은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맑은 하늘을 못 봐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데 우리 미래 후손들이 정말 걱정됩니다. 자, 맑은 하늘, 파란 하늘에 태양이 떴다. 맑을 청. 그 물수예요. 아, 파란 물, 맑은 물, 맑을 청. 근데 여기서 파란 마음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푸를 청자에 파란색이라는 말에 젊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를 청년, 청소년, 청년실업 이럴 때 쓰는 청자여서 그 젊은이가 앞에는 마음 심자입니다. 젊은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열정, 그런 뜻, 의지, 정, 그래서 정정, 우정, 열정 할 때 쓰는 정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정자 보면 어느 상품에 있는 초코파이에 있는 써있는 정자도 기억나요. 그래서 보시면 정이냐 청이냐를 보실 건데 앞에 있는 건 깨끗한 파란색을 쓴다면 이건 파란 마음이 아니라 젊은이의 그런 열정 어린 마음, 젊은이의 마음으로 해서 뜻정, 의지 정자예요. 구분 꼭 하시고요. 자, 여섯 번째 보시면 똑같은 수인데 하나는 줄수고 하나는 받을수예요. 자, 어떤 게 줄수고 받을수냐? 뭐로 외우시냐? 이걸로 외워야 돼요. 하나 뭐 붙었죠?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 우리 손수라는 한자의 변형자고요. 손수변자인데 손에 자 저처럼 이렇게 지시봉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뭐가 딱 붙어 있으면 줄 수, 아무것도 없으면 받을 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저랑 시청하시는 분은 저한테 수업을 받는 거고 저는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사 입장에서 수업은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를 쓰고요. 여러분은 저한테 뭔가를 받기 때문에 받을 수를 씁니다. 똑같은 수업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한자가 단어의 구분법이 좀 있고 해석을 해요. 자, 손에 뭐가 붙었다 그러면 손에서 주는 사람 줄 수, 아무것도 없으면 받을 수. 중요한 부수 또 한 번 할게요. 부수 강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이 한자가 이렇게 쓴 한자인데 이렇게 있는 손 모양이에요. 손이에요. 이 아래도
이렇게 된 손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손과 아래에 있는 손을 긋고 가운데다 덮다를 써서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손과 손에서 전달해 주는 거여서 받고 있는 손이고 주고 있는 손이에요. 그래서 받을 수, 줄 수 꼭 구분하세요. 자, 마지막. 이거는 정말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뭐만 다르냐면 위에 있는 한자만 다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얘는 뭐다? 생각사. 얘는 은혜은. 자, 그러면 생각을 하고 은혜를 입는 건 다 우리 심리 상태에서 마음심은 그대로 쓰고요. 생각한다는데 우리가 딱 보면 받점 같지만 받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얘는 우리 뇌를 그린 거래요. 그래서 뇌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껴서 우리의 생각사. 이렇게 마음과 뇌가 플러스 돼서 생각사가 됐고요. 이자는 어디서 배웠냐면 여기서 배웠죠. 의지할 인자라고 했죠. 내가 마음속으로 의지하면서 고마워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은혜 은자. 스승한테 고마워한다 해서 사은혜 할 때 은자처럼 마음, 의지하다, 은혜. 마음, 머리 모양, 생각. 이 머리 모양이 기억 안 나면 마음속으로 땅만 생각한다, 밥만 생각한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유래는 머리, 마음, 고마움, 의지하는 마음에서 은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모양이 비슷한 한자는 영상이 몇 개 더 남았어요. 뭐 끝없이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 여러분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올리고 있고요. 이런 영상 정말 유익하다, 좋았다, 계속 보고 싶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꼭 열심히 제 영상 보시고요. 여러분 한자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끝에 나오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또 이어가면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각 말미암을 펼신 어때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많이 혼동했었죠. 자, 껍질갑은 아래로 말미암을 위로 펼신은 쭉인데요. 자, 껍질갑자는 갑옷갑이나 첫째갑이라고 많이 알지만 식물의 껍질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껍질을 씨앗을 심었어요. 쭉 나오면서 씨앗의 껍질이 생기는 것은 이제 자라나기 시작 처음이구나 라고 해서 껍질갑은 처음이어서 첫 번째 청간갑이라고 하고요. 또는 그런 껍질처럼 우리 몸 앞에 뭔가를 다시 껍질을 입는 것 갑옷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갑 이렇게 뜻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껍질에서 본뜬 한자인데 여러 가지 의미 있다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말미암을 유자는 열매에 꼭지가 달린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매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열매 꼭지가 이렇게 달린 걸 그림으로 그렸대요. 그래서 이 꼭지 때문에 꼭지로 말미암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유나 까닭을 뜻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펼신자는 원래 번개신자인데 밭에 번개가 친 모습이어서 가령 여기에 있는데 받치면 번개가 쫙쫙 이렇게 그래서 번개가 펼쳐졌다, 뻗었다 이런 의미로 쓰는 한자가 돼서 펼쳐질 신이 되고 어떤 걸 펼쳐서 보고를 했다, 알려주었다 해서 알릴 신이라고도 뜻이 있지요.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많이 쓰는 한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양이 똑같은 한자들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자, 이것도 잘 구분하시고요. 아래로 뻗으면 식물의 새, 여기도 그림 하나 그릴게요. 네,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달린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갑이 첫 번째 갑이라고 가복갑도 되고 말미암을 이루는 꼭지 유자인데 그것 때문에 유자고요. 펼신은 번개신인데 번개신이 펼쳐졌다 해서 펼신도 되고 알릴신도 됩니다. 두 번째 이재금과 명령할 영자도 보시면 명령할 영은 얘를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상당히 이재금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재금자는 위에가 이렇게만 쓰면 합할합자고 모든 세월이 다 합해서 이게 내가 지금 현재까지 살아온 세월을 합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합해진 세월에서 다시 시간이 가고 있다.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런 걸 기억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기억이니까 기억해서 금 이렇게 외우면 좀 어떨까 싶어요? 좀 쉽죠? 그래서 세월이 합쳐져서 지금도 흘러간다 이런 거 본뜻 한자가 유래긴 하지만 여러분 구분하실 때 기억이니까 기억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 점이 붙으면 명령할 영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합할합자에 제가 부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임금의 신표를 받는 신하 병부절자예요. 그래서 임금이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증인으로 삼고 병사한테 무릎을 꿇겨 명령을 하더라 해서 명령할 영자를 이렇게 쓴대요. 이재금하고 명령할 영자 는 이렇게 썼을 경우에 구분하기 힘드니까 좀 구분하자라고 해서 한번 넣어봤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해서 씁니다. 세 번째 아우제와 차례제자인데 아우제는 여러 가지 유래가 많아요. 일단은 좀 뭐 우리 형제자매 할 때 벌써 쓰긴 썼지만 유래를 좀 찾아보면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그 유래는요. 이렇게만 쓴 자가 편말을 뜻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무에다 꽂아놓은 편말을 바람이나 어떤 거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끈을 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끈을 묶은 거야. 끈을 묶었어요. 그래서 이 끈을 묶어서 딱 표시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더라 해서 편말이 형이에요.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람을 잘 따라다니는 아우들, 그런 제자들. 이 편말이 어떤 기준이 되는 걸 써서 거기도 묶어놓은 끈을 그렸다고 해서 아우들이 따르더라, 제자들이 따르더라 해서 제자제도 되고 아우제도 돼요. 여기에다 이제 대나무를 집어넣었잖아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종이 대용으로 대나무 주간을 사용하는데 이 대나무 쪽을 하나하나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나무 주간을 이렇게 편말을 연결하듯이 이렇게 묶어서 연결했더라. 순서대로 주간을 묶었더라 해서 순서 제자인데 여기에서 순서대로 했다 해서 책이라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과거라는 뜻이 있어서 과거제라는 뜻도 있고 과거 급제했다. 과거 시험에서 떨어져서 낙제했다. 이런 말로 쓰는 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묶어놓은 모습으로 아우제는 보셔야 될 것 같고 대나무 주간을 묶어서 책을 만들었다. 순서대로 묶었다 해서 차례제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도 많이 혼동하는 한자인데 북녘북, 견줄비 이 차가 있어요. 북녘북자는 사람이 등을 돌린 모습이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만 치면 사람 둘이 등 돌리는 모습이어서 등을 돌렸다는 말은 따뜻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쪽 북쪽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여기다 또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앞사람 뒷사람이어서 작은 사람, 큰 사람 서로 비교하는 같은 방향과 같은 조건을 넣어서 비교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그칠 지자가 되고 이거는 무슨 자가 돼요? 이 자는 사람인 자의 변형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머무를지 이렇게 정지한 상태에서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것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피차 일반이다, 차일피일이다 이럴 때 쓰는 차자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 머무르면서 사람이 이것저것 하다라 해서 이 차가 되고 비교하는 사람, 등 돌린 사람에서 북녘급, 변줄비 이 차를 구분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고 여러분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양 비슷한 한자들 배웠어요. 껍질과 말미암을 펼신, 이재금, 명령할령, 아우제, 차례제, 북녘북, 견줄비 2차 배웠습니다. 모양 비슷한 한자들 모아서 잘 보세요. 영상 반복해서 보세요. 그 다음 화살시하고 이를시를 보시는데 화살시는 화살 모양인데 이렇게 화살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 모양을 그려서 이게 화살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살 모양이고 이게 들어가면 화살하고 관계된 한자가 되겠고요. 이를실자를 잘 보시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렇게 손수자예요.
자, 내가 이것만 이쪽으로 올라가면 손수예요. 그래서 손이고 이거 하나만 추가된 거여서 손에 뭔가 물건을 들고 있는데 그걸 실수로 어머머 하고 이렇게 놓친 거예요. 그래서 손에서 물건을 놓친 이를 실자가 돼서 실수, 실명, 실언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손에서 물건을 놓치는 모습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화살시하고 이르실도 많이 틀리는 한자고 혼동하는 한자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 안일미와 끝말은 동통으로 나무목이 들어가서 나무 가지가 아직 안 자라면 아직, 다 자라면 끝. 너무 간단하죠? 나무 가지가 아직 덜 자라서 안일미, 다 자라서 끝말 이렇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7번째 또역자는 사람 둘이 서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게 사람 머리고요. 2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나머지 있는 것들은 2명이 팔짱을 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팔이 하나씩 남아서 2명이 서 있는 모습을 그렸대요. 그래서 또역, 역시 할 때 쓰는 한자고요. 불글적자는 위에 흑토고 아래가 불화예요. 불화자가 아래로 오면 보통 이렇게 점 4개를 쓰는데 여기서는 이 불화를 이렇게 모양을 좀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땅에 불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불 색깔, 붉은 색깔에서 불글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모양 똑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님 객하고 얼굴형도 비슷해 보이는데 집에 각각가 한 명씩 한 명씩 오시는 손님 객이다 라고 할 때 하는 표현이고요. 얼굴용자는 집에다가 골짜기 곡자인데 골짜기는 넓은 지형을 상징해요. 그래서 집이 넓어요. 집이 넓다는 얘기는 물건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어요. 집이 넓다,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많은 것들을 용납해주는 사람의 얼굴은 특별하더라 해서 나중에 용납할 용자 했는데 얼굴용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얼굴용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집이 넓다, 물건 많이 놓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을 허용하고 너그러울 수 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 때도 이 용자를 쓰거든요. 용납하다 할 때도 쓰고요. 근데 나중에 얼굴용으로 써서 우리가 얼굴용이 유명했지만 원래는 용납하다, 수용하다 이런 뜻의 한자였다고 합니다. 일단 우스갯소리로 이 얼굴용을 이렇게 된 이상 얼굴 한번 그리면 이 뒷면을 가스로 그리고요. 얼굴 그리고 할아버지 눈 그리고 수영 그리고 입 그려도 얼굴 모양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제가 첫 번째 해석한 게 맞아요. 집이 넓다, 용납하다인데 얼굴용으로 쓰고 있는데 모양 그려서 조금 외워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오늘 화살시, 이를실, 안일미, 끝말, 또역, 불글적, 손님객, 얼굴용까지 모양 비슷한 한자들 모아서 4번째 시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되시길 원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